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숨긴다고 한다. 사랑이든 죄든 혹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이든 그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 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 남편의 장례식 날 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봉투를 받았다. 검은 봉투도 아니고 하얀 봉투도 아닌 묘하게 붉은빛이 도는 낡은 봉투였다.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서연. 낯선 이름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봐도 분명 그 이름이었다. 이서연.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퇴근길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오던 사람, 비 오는 날이면 내 우산부터 챙겨주던 사람, 손가락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붕대를 감아주며 걱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이 나도 우리 가족도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금세 조용해졌다.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가 섞여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서연이 누구야? 왜 당신은 마지막까지 다른 이름을 남겼어?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붉은 봉투를 꼭 쥔 채 나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하늘에서 눈이 흩날렸다. 하얀 눈이 붉은 봉투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게 낯설었다. 냉장고 안에는 남편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가 있었고 식탁 위엔 그가 벗어둔 안경이 그대로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였고 방 안에는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나를 울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하얀 조명 아래서 붉은 봉투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이서연. 몇 번을 중얼거리다 결국 봉투를 뜯었다. 보험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다. 보험금 수령인 이서연. 숨이 막혔다. 남편이나 몰래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보험금의 주인이 다른 여자라니.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동안 그가 외출한다고 나갔던 날들, 전화기를 꺼놓고 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잠깐 일 보러 나갔다가 올게. 그 일의 정체가 이 여자였던 걸까? 나는 남편의 서류함을 열었다. 차곡차곡 정리된 서류 사이에서 공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 안엔 낯선 메모가 있었다. 서연 씨 진료비 납부 완료. 직접 쓴 글씨였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날도 나와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는 말했다. 요즘 병원에 자주 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말을 나는 그냥 지나쳤다. 감기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그가 다닌 병원이 그의 치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던 걸까? 나는 머리를 싸쥐었다. 누군가를 대신 치료비를 낸 걸까? 그게 이서연인가? 아니면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가족 혹은 과거의 인연이었던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게 뒤섞였다.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다. 문자함 안에는 기증자 가족 연락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기증자라니. 남편은 장기 이식이나 수술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기증자 가족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의문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그 이름뿐이었다. 이서연. 누구야?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었어?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왜 죽기 전까지 숨겼어? 새벽 3시,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쓰던 머그컵 옆에서 그 봉투가 나를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마음, 그의 진심,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사랑이. 나는 커튼을 걷었다. 하늘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마치 무언가의 신호처럼 보였다. 남편은 왜 이걸 숨겼을까? 정말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나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을 봤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로 진료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작게 써 있었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장센터. 그가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병원. 그 병원은 내가 10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던 곳이었다. 기억이 스쳤다. 그때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적이에요. 심장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그때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엔 슬픔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나는 봉투를 다시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그의 흔적이었고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줄을 노트에 적었다. 이서연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게 내 남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떠난 이유, 그가 남긴 이름의 의미, 그 진심을 끝까지 알아내야 했다. 그게 그를 위한 마지막 사랑 같았다. 그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눈을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붉은 봉투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눈처럼 그 이름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이서연. 그 이름이 내 하루를 삼켜버렸다. 남편의 서류를 다시 펼쳤다. 보험증서, 진료비 영수증, 낯선 메모들.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은 그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어디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이상한 흔적을 남긴 걸까?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이름과 계약번호를 불렀다. 수화기 너머 차가운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험금 수령인은 이서연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머리가 멍했다. 이서연 정말 그 이름이 맞아요? 상담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계약자 본인 요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요청? 그건 남편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뜻이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남긴 이름이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평생 나만 사랑한다더니 당신이 이렇게 날 속였구나. 목구멍이 메어왔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나는 그를 원망했다. 그가 죽은 뒤에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의 웃는 얼굴이 미웠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이 일하던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아, 김도연 선생님 부인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퇴근 후에도 환자 보호자들 챙기시고 기증자 가족한테도 늘 연락하셨거든요. 기증자 가족.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다.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나는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증거들은 이미 내 눈앞에 있었다. 남편의 글씨, 남편의 송금 내역, 남편이 직접 남긴 이름. 모든 게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집에 돌아오자 테이블 위 봉투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봉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은혜. 짧은 단어 하나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은혜라니. 그건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 아닌가. 남편이 은혜를 입었다고? 누구에게? 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메일함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일이 하나 있었다. 보낸 사람, 서울대병원 이서연 간호사. 나는 온몸이 굳었다. 메일 제목은 짧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끝이 떨렸다. 메일을 클릭했다.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의 결정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었다. 그 아래엔 아무런 첨부 파일도 없었다. 그날의 결정이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일까? 머리가 복잡해졌다. 남편은 병원과 이서연이라는 간호사와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속인 또 다른 비밀이었을까?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젠 낯설었다.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울음이 터졌다. 당신은 누구였어요? 내가 알던 당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날 밤 술을 마셨다. 혼자서 와인 한 병을 비웠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게 얼마나 쉽게 부서졌는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 이름이 내 마음을 찔렀다. 이서연. 내가 모르는 여자. 남편이 숨긴 이름. 남편이 떠난 이유. 이 모든 게 그 이름 하나로 묶여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여자와 무슨 관계였는지, 내가 모르는 그날의 이야기를 찾아야 했다. 그건 단순한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다. 이제는 두려움이었다. 그를 정말 사랑했기에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숨겼던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약속, 꼭 지켜야 한다. 그 밑에는 낯선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병원 전화번호였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번호가 모든 진실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전화벨이 울렸다. 잠시 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심장센터입니다.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이서연 씨를 찾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 안내음이 길게 이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서연 씨를 찾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대기음 뒤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입니다. 누구시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고 김도연 씨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숨소리가 멈췄다. 아, 선생님 부인이시군요. 남편과 관련된 일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이미 퇴사하셨어요. 언제요? 3년 전쯤입니다. 3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자주 들렀던 바로 그 시기였다. 나는 물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섰다. 3년 전 남편은 무슨 이유로 이서연이라는 간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기증자 가족, 진료비,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모든 게 하나의 퍼즐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으로 직접 향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냉기와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남편이 자주 들렀던 심장센터로 향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나를 보고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고 김도연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3년 전 그분이 여기 병원에 다녔죠?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보호자 연락처로 이서연 씨가 등록돼 있네요. 나는 숨이 막혔다. 보호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남편의 보호자가 이서연이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이나 몰래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그의 보호자가 왜 다른 여자인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혹시 그분이 무슨 병으로 다니셨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한 진단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증 관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증? 그 단어가 또 내 마음을 찔렀다. 그는 기증자였던 걸까? 아니면 기증을 받은 사람이었던 걸까? 나는 병원을 나와 근처의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렸다. 남편은 대체 어떤 일을 숨긴 걸까? 이서연은 그의 연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병원의 누군가였을까? 모든 게 불투명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 민서. 남편의 서류 속 환자명으로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서울대병원 환자명 민서. 나는 검색창에 서울대병원 민서 사고라고 입력했다.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떴다. 9살 소녀 교통사고로 사망, 심장 기증으로 두 생명 살려. 그 기사 속 이름, 기증자 가족, 이서연.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이서연은 간호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남편은 그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기증자 관리 부서로 향했다.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기증자 가족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성이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증자 가족 이서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분 근처에서 미용실을 하세요. 아마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다. 이제 진실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나는 그 미용실을 찾았다. 작은 골목길, 낡은 간판이 눈에 띄었다. 서연 미용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한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평범하지만 눈빛이 깊었다. 혹시 이서연 씨 되세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고 김도연 씨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남편의 보험금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빚이요? 어떤 빚이죠? 그날 이후 그는 매달 저희에게 기부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봉투 하나를 맡기셨죠. 당신이 오면 전해달라고.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은희에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분은 우리 딸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다.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을 떠난 뒤겠지. 그동안 미안했다. 끝까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다. 너를 살린 건 내 사랑이 아니라 한 아이의 희생이었다. 그날 새벽 9살 소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실려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단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의사에게 말했지. 우리 아이가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심장이 너에게 전해졌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그 가족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너의 심장이 뛴다는 건 그 아이의 심장이 함께 뛴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가족을 찾아갔어. 이서연 씨, 그 아이의 어머니야. 그녀는 처음엔 날 만나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 그녀는 매년 아이의 생일날 병원에 와서 조용히 기도했어.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감사의 마음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단다. 너는 아무것도 몰랐지. 너의 수술이 성공했을 때 나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어.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그게 내 진심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가족을 도우며 살았어. 그건 불륜도 연민도 아니었어. 감사와 속죄였단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그 돈은 그 가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건 너를 살려준 그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 은희야.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한 가지는 남긴대. 나는 사랑을 남겼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감사였어. 너의 심장은 이제 그 아이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그 아이의 삶도 함께 이어지는 거야. 부디 이 진실로 인해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숨긴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단다. 이 모든 걸 말해버리면 너의 삶이 무거워질까봐 그게 두려웠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끝이 떨렸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희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국화꽃 향이 은은하게 번졌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살린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 했던 거네요. 눈물이 흘렀다. 그의 침묵이 이해되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병원 근처 미용실로 갔다. 이서연 씨가 내게 미소 지었다. 그분은 우리 민서를 늘 기억하셨어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있었다. 사랑은 받은 생명을 잊지 않는 일이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거실을 비췄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빛을 받았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남는다는 걸. 그리고 받은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